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노는 거 좋아하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선인장을 스케치 없이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는 오른쪽에 명암을 넣는 그런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명암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영상대로 스케치 없이 만들어지는 모습 보시면 오른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왼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비교하시면서 보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인장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명암을 넣어보면서 어떻게 양감을 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가장 밝은 부분. 서서히 그라데이션을 이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밝은 쪽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지금 가장 밝은 부분을 약간 스무스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가장 어두운 부분 끝부분은 반사광이 있어요. 조금 흐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가 아주 진해요. 그래서 어두운 진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이 들어가고 밝은 톤, 중간 톤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원통형의 돌아가는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밝은 부분은 채색을 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분을 양감을 주었고요. 이제 선인장 부분으로 이제 또 들어갈 건데요. 선인장 부분에서 어떻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는지 봐주세요. 지금 라인을 잡은 곳은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빛이 땅 때렸을 때 밝아지는 부분이죠.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점점 진하게 해서 양감을 줘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잎사귀를 한번 양감을 지금부터 빠른 속도 16배속이거든요. 빠른 배속으로 이제 그려 나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은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양감 처리를 다 해준 다음에 어떻게 물감으로 표현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잎사귀를 그리고 있는데 하나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라인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밝은 부분이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서히 진해지고 그러면서 양감이 표현되는 거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물감으로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원리로 채색을 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명암을 나타내듯이 채색을 할 때도 밝은 면과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초록색을 칠하고 나서 붓을 빨아요. 그 다음에 붓을 깨끗이 빤 다음에 물기를 털어내고 지금 중간 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암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연필로 스케치해서 명암을 표현하는 거하고 물감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마르기 전에 다른 색상을 한 방울 빨간색을 똑 떨어줬을 때 이 컬러는 어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채화에서 온 웨트 기법이라고 마르기 전에 또 다른 물감으로 서서히 물감끼리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기법인데 이 기법은 또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물감을 가지고 양감을 어떻게 나타내주는지, 언제 닦아주는지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밝은 부분은 계속 남겨놓잖아요. 이제 물감이 마르기 전에 제가 닦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몇 번씩 반복을 해주면서 중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물감을 계속 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선인장 컬러는 색그린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붉은 톤을 섞었기 때문에 지금 붉은기를 약간 이제 첨가가 된 상태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또 멀리 있을수록 진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 흐려져야 돼요. 그 흐리게 하는 건 물을 많이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터컬러, 수채화는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물 조절을 잘 하면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물 조절을 잘 못하면 망치게 되기가 쉬워요. 수채화는 정말 물 조절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채화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붓이에요. 붓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붓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종이에요. 세 번째가 물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이에 어떤 붓을 가지고 어떤 물감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는 붓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종이에 관한 얘기도 해드리고 물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수채화가 갖고 있는 밝음, 이거는 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힐링할 수 있고, 저는 유화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채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맑기도 하고 또 그 물감이 어우러지는 그 느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채화를 좋아하는데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많이 어려워요. 할 때마다 수채화가 어렵구나. 고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유화는 그냥 그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덮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수채화는 그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채색을 해 나가야지만 아주 좋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답니다. 이제 더 깊이 컬러를 얹어주는 건데요. 지금 제가 밝은 부분을 계속 닦고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붓을 만들어서 계속 깨끗한 붓을 만들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채색을 해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랐을 때, 어쩔 때는 젖었을 때 물감을 넣어줘야 돼요. 그 타이밍을 이제 하다 보면 잘 아시게 될 텐데, 이제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글라데이션을 어떻게 넣는지 부분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수채화에서의 글라데이션은 무조건 물 조절이에요. 그리고 붓질, 이 두 가지만 제어를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초 작업을 한 위에 다시 컬러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올려주고 그 끝부분에 붉은 톤을 또 한 번 넣어주고 이런 식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더 깊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수채화에서 중요한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수채화는 물체의 근경과 중경과 원경, 다시 말하면 풍경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가까이 있는 근경, 중간에 있는 중경, 멀리 있는 원경. 이것을 잘 물 조절을 해가면서 색의 채도를 아주 잘 제어를 해주면 아주 그 안에서 풍부한 풍경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물화나 또 물체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채도를 높여주고요. 뒤로 갈수록 채도를 떨어뜨려줘요. 반대로 앞에 있을수록 물을 많이 타지 않고요. 뒤로 갈수록 물을 많이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감을 만들어주죠. 이게 또 하나의 수채화의 원칙이에요. 스케치 없이 그릴 때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하나하나 스케치 없이 한번 하는 것도 하고, 또 쉽게 스케치 있는 작업도 한번 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 소품 위주의 작업들을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할 때도 이 수채화 캘리그라피에서 소품을 또 캘리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 그게 이 작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수채화는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게 수채화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 보면 위에 밑부분을 이제 진하게 칠해주고, 아래쪽은 물로 또 그냥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작업은 그 잎사귀가 훨씬 더 앞으로 톡 튀어나올 수 있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컬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흐리게 해준다.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확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물체나 뭐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두운 부분을 참 명확하게 좀 해주면 물체가 확 살아요. 지금도 숨어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제가 찾아서 색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이제 마무리로 해주다 보면 선인장의 형태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힘드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연습이 항상 중요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캘리도 그렇고 수채화도 그렇고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다. 다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스킬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채화에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초안 맨 처음 작업했듯이 스케치를 잘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물체가 갖고 있는 특징, 또 어떻게 하면 잘 이 물체를 잘 표현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물감을 제어할 때도 이게 몸에 배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스케치를 많이 연습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물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이 관찰력이 또 나의 표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바라볼 때 특징도 파악해 보시고, 질감도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또 조금 더 이 물체를 이렇게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잘 묘사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단순한 쪽으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 조금 더 나의 색깔을 또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작업까지 독학을 해서 이제 할 때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아는 영상으로 잘 담아 가지고 이제 넣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독학하실 때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러시면 댓글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일단 댓글이 좋겠네요. 댓글에다가 이제 소통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영상도 만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인장이 많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선인장이 지금 맨 처음에 화분을 그리고 그 분을 그린 다음에 위에 선인장을 그렸잖아요. 근데 화분이 이제 밝아졌어요. 수채화는 칠하고 마르면 색상이 밝아져요. 그래서 한 번만 칠하지 않고 항상 이제 몇 번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있고 한 번만 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말라서 너무 밝아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컬러를 올리기도 해요. 2번, 3번 올리기도 하고요. 그거는 작가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하는 의도대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선인장에 비해서 지금 분이 조금 밝잖아요. 그러면 이제 떠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요. 그림자 부분이 이 물체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림자가 있고 없고 그림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의도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정물화를 그릴 때는 이 그림자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의 컬러가 조금 너무 이게 좀 옅어서 지금 진하게 올려주는 거고요. 앞서서 스케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같이 즐거웠습니다. 안녕.